네,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32번부터 40번, 이제 시험범위죠. 물론 이제 41번, 42번 요거는 시험범위인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은 이 강의에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되게 좀 임팩트 있게 좀 루즈해지지 않게 좀 빨리 설명해 볼까 하니까 여러분들 국문법은 쌤이 알려줬잖아. 그거대로 최대한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로 들어갈게요. 32번입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Perhaps 아마도 어떤 최고의 잘 알려진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발전이냐면 libera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xpansion 하면 우리가 확장이라고 하고요. 뭐의 확장이냐? 해봐. aesthetic experience. aesthetic이라고 하면 미적 경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aesthetic이라는 미적의라는 영어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해석하면 이겁니다. 미적 경험에 어떠한 해방과 확장에서 emerge, 등장한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 발전은 바로 이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디를 보면 되냐? aesthetics. 여기서는 aesthetics가 이제 명사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를 해석을 그냥 미학이라고 할게요. 미학이라는 말을 좀 어렵습니까? 우리 아름다울 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학을 보면 된대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미학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얘들아, 첫 번째 문장 되게 어렵잖아.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면서 미적 경험들 한 번씩 하죠. 굳이 여러분들 미적 경험을 하려면 선생님 저는 미술관에 가서 다양한 어떠한 뭐 작품들을 봐야 되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귀에 꽂고 들어야 이런 미적 경험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참된 해방과 확장이 어디에서 잘 개발될 수 있냐? 바로 일상생활의 미학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야. 굳이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굳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를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일상생활에서부터 오는 미학이다 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미를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새가 지저귀다든지 예쁜 꽃이 개화한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음악 감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감이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두 번째 문장 갈게요. although, 우리 부사절 접속사 although 나왔으니까 괄호 열고 콤마까지 괄호 닫고 쌤 해석할게요. 비록 뭐일지라도냐면 there is 있다. presently 현재 flowering 어떤 개화라고 할게요. 꽃이 피는 현상. 어떤 work, 여기서 work는 연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쌤이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미학에 대한 이런 연구의 어떤 꽃이 피는 현상. 그게 현재 많대요. 그러니까 연구가 많대요. 그렇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미적의 gratification, 바로 일상적인 사물이라든지 상황에 이제 모르는 영어 단어가 계속 나오죠. gratification 하면 우리가 만족이란 뜻이고요. 이제 ordinary 하면 평범한이란 뜻이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참된 미를 깨우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평범한 물건이라든지 평범한 상황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안에 있는 이런 미적 만족감에 대한 이러한 possibility, 가능성은 얘가 주어야. 이 가능성은 여기 has가 동사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한 미적 가능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부터 미적 감각을 느낄 그런 가능성은 has long been recognized. 여기서 여러분들 좀 화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봐봐. has been pp.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has been pp. 우리 이런 걸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하는 거야. 현재 완료 수동. 어떤 해석이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 왔다라고 해석할 때 쓰는 문법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뭔가 인정받아 왔습니다. 인식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야. 비록 뭐가 되었을지라도 굉장히 degraded, 격하가 되고 dismissed, 무시가 되었을지라도 뭐에 의해 무시가 많이 되었냐? 우리 일상생활로부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잖아.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격화되고 무시가 되었냐면 prevalent, 만연한이란 말은 뭐냐면 널리 퍼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널리 퍼진 어떤 philosophical,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적 이론이 굉장히 만연하게 널리 퍼졌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미적 감각들이 격하가 되고 dismissed, 무시가 되어 왔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글에서 주제가 뭔 줄 알아?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미적인 gratification,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미학, 참된 미학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철학적 이론에 의해서 무시가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주 널리 valued 된, 여기서 얘 봐봐, 얘가 PP잖아. 여기 앞에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being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널리 가치 있게 여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poet.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널리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로맨틱,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인들, 그리고 아시아 어떤 전통의 어떤 시인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있게 평가가 되어 왔대요. 바로 뭐가요? 이그들 주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부터 오는 이 미학이라는 것은, 알겠죠? has been recognized.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뭐에 의해 인식이 되어 왔냐면 바로 노벨리스트, 소설가에 의해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설가 같은 사람들이나 어떤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참된 미 있죠. 미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멀리서 찾은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찾았다? 일상생활에서부터의 소재, 어떤 상황, 그런 것들로부터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쯤에서 뭐가 나오냐? 찬물을 끼얹나? 이거 봐봐. 여기 그러나, 여기 도우. 여러분, 이 도우가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면 그러나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convenient,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게 편리하냐면 to locate. locate는 우리가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찾는 것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일상생활의 미학을 어디서 찾는 게 더 편하냐? 그것의 contemporary,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세요. 현대적인, 동시대의 이란 뜻이야. 뭔가 현 시대의 어떤 지적의 origin, 우리 origin 하면 기원이죠. 지적 기원을 어디서 잘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존 드웨이의 어떤 art as experience. 하여튼 이러한 작품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오는 참된 미학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거다. 그러니까 얘의 작품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미학이 잘 나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이 듀이라는 사람은 argu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argue against라고 하면 뭐뭐에 반대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 사람은 뭘 반대했냐면 이 예술을 갖다가 뭐로부터? 이 삶으로부터 separation 하는 걸 반대했대요. separation이 뭐예요? 분리. 예술을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걸 반대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술이라는 이 art는 즉 삶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갈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뭐 함으로써 했냐면 베이스를 두었대요. 아주 미적인 경험을 갖다가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바로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컨디션, 조건, 바로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이런 조건의 미학적 경험이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박물관을 간다든지 미술관을 가야지만 참된 막 미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locate, 찾았대요. 뭘 찾았냐면 이 aesthetic, 이 미학이라는 걸 찾았대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not A but B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사람은 참된 미학을 어디서 찾았냐면 내면화된 인지에서 찾은 게 아니라 어떤 sensation, 감각이라든지 feeling, 감정, 어떤 감각과 감정에서부터 오는 내면화된 인식에서 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있다? 완전한 interpenetration이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penetra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침투, 관통 이런 뜻이 있어. 됐어요? 근데 여기 inter는 서로란 뜻이야. 상호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참된 미학은 어디서 왔다? 바로 완전한, complete, 완전한 상호의 침투에서 있다. 바로 self,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와 이 어떤 사물의 어떤 세계, 요런 것들의 상호의 침투 과정, 그러니까 서로가 교차가 되는 거죠. 교차. 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해야
우린 뭐가 있다? 참된 미학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찾아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미학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볼 때 내면화된 인식 이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미술 작품이나 노래를 딱 들으면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그림이 너무 좋아 이렇게만 인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아와 어떤 물건 사이에서 오는 이런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느끼는 상호의 관통 과정이 있어야 참된 미학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요. 이거 예시 적어.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리를 지나갈 때가 생기죠. 그렇죠? 거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어떤 숲이라든지 나무 아니면 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느껴야지 참된 뭐가 된다? 미학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듣고 노래 너무 좋다. 이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참된 미학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수많은 것들을 느껴야 참된 미학이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글. 할게요. Further, 더 나아가서 이 듀이라는 작가는 maintain, 주장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이 미학이라는 것은 이다. 어떤 형태다? gratified. 그러니까 명료화된. 그러니까 명료한. 그러니까 분명하게 된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미학이란 건 명료화되면서 intensified. 강화된. 그러한 발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의 발달? traits, 특성, 어떤 특성들의 발전이다. 어떤 특성이냐? 대신 꾸며주면 되겠죠?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오네요. 이 글의 주제. 모든 일반적으로 완벽한, 됐어? 그러한 경험. 얘들아, 요렇게 해볼게. 이 글의 마지막이 주제가 되는 건데, 쌤 잘못했네.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보면 내가 결국 미학이란 건 모든 normally 평범한 것에서부터 오는 complete 완전한 그런 경험에 belong to 속한 특성들의 명료화되고 간화된 그러한 발달이 바로 미학이다라는 말로 이 사람이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길죠? 여러분 이거 대충 하면 절대 이해 못하는 글이니까 차근차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보세요. 주제 5개, 제목 5개, 영어 단어 정리하고 외우고 하나라도 납득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다음 장 요약문 5개도 꼼꼼하게 단어 정리하고 외워주시고 이해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12분이 지났네. 우리 지금 제일 어렵다는 30번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보자. 여러분 주어 자리에 원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우리 validly라고 하면요 타당하게 이런 뜻이야. 타당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냐? 즉 우리 인간들만이 morally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뭐한 존재다? superior 우수한 being 존재다. 도덕적으로 우수한 존재다 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on the ground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떤 걸 기반으로 우리 인간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기반. 어떤 기반? 우리 인간들만이 possess,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른 동물들은 lack, 부족하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뭘 소유를 했냐면 capacities, 하면 능력이라는 뜻이야. 우리 인간만이 이런 능력이 있어. 도덕적인 agent, 주체자, 행위자 이런 뜻이에요. 정리할까요? 이거예요. 이렇게 쌤이 크게 하면 이거야. 우리 인간만이 소유를 하고 있다. 도덕적인 주체자로서의 능력을. 다른 동물들은 lack, 부족하지만 이런 기반, 이런 그라운드 기반으로 우리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superior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타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시작하는 글입니다. 해석됐나요? 가볼게요. 근데 왜 우리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말하면 안 되냐면 그 이유는 is that 이거래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괄호 닫을게. 그리고 as far as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이야. 뭐뭐 하는 한.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야. 도덕적인 기준이 are concerned 관련되는 한 얘가 관련되는 이란 뜻이야.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는 말과 관련되는 한 자 봐. only beings 유일한 존재인데 어떤 유일한 존재냐 대신 꾸며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럼 괄호를 어디서 닫냐? 여기까지 닫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어서 가면 이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어떤 행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들만이 됐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의미 있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 요 can 뒤에 BPP 여기 수동태 보이죠?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 우리 요거 보세요. BPP 뒤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의미 있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래. 즉 either A or B.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도덕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에 다른 동물들은 이게 부족한데 우리 인간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따라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덕적 행위자들만이 따라서 can be judged, 뭐가 될 수 있다? 판단될 수가 있답니다. 좀 더 어떻다고? 좀 더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이렇게 도덕적 행위자들만이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존재들보다. 여기서 다른 존재라는 건 우리가 뭐 동물이나 뭐 식물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n question, 얘가 여기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 in question은 여기 밑줄 칠게요. 해당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존재들은 얘가 주어야. 따라서 must be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즉 도덕적인 어떤 행위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 자체로 여기서 해당되는 다른 종들은 도덕적으로 역시 어떤 도덕적 행위자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당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사람과 우리 동물을 뭔가 비교를 할 때 이 도덕적이다라는 말을 얘랑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동물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하려면 도덕적 능력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과 동물, 우리가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야. 왜냐? 우리 사람이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아예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려갈게요. judgment, 판단. 도덕적 superiority라고 하면요. 우월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are based on 뭐에 기반을 둔 거냐면 여러분, comparative merits. 비교 가능한 메리트, 장점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비교 가능한 장점이나 deficiencies 이런 결함들이 있다에 근거를 하는 거죠. 항상 entities 이런 단어는 쓰세요. 존재, 개체 이런 뜻이야. 어떤 그 해당되는 존재들 사이에서의 도덕성인 어떤 비교 가능한 장점이나 결함이 있을 때만 우리가 도덕적인 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즉 뭘 받는? 얘가 이렇게 가로치고요. being judged, 여기 PP, being PP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가. 즉 판단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 즉 우리 사람들끼리에서만 결함이 있냐 아니면 우수하게 갖고 있냐 이렇게만 논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이러한 사람만이 갖고 있던 이러한 메리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결함들 역시 이제 다 모두 도덕적인 것들이고 that is 하면 즉이란 뜻이야. 이거 써놔. 즉 원스 이런 것들이다. 여기 봐봐. 요 원스가 여기 moral 원스의 동격이야. 그냥 같은 말이야. 즉 어떤 도덕적인 것들이라고 평가를 받냐?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determined 결정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에 우리는 도덕적 우월성에 판단해야 된다. 즉 사람 대 동물, 사람 대 식물 이럴 때 우리 도덕성의 어떤 우월성을 기준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인간 안에서만 도덕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해야지 우리 말고 다른 종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할 때 도덕성을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어서 갈게요. 어떤 하나의 이 존재, entity, 존재, 개체라고 했죠? 어떤 한 존재라는 건 아주 올바르게 판단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뭐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존재는 다른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뭐 한다면 it is the case. 이런 경우라면. 근데 어떤 경우라면 요 대시 꾸며줄까요? 이렇게 어떤 경우라면이냐면 뭐 할 때 valid. 아까 쌤이 얘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명료한이라고 해석하셨죠. 명료한, 유효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명료한 도덕적 기준들이 뭐 될 때? applied to, 적용될 때. 두 대상, 두 주체.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갑자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철수가 있고요. 아니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영희. 요 두 개체 있죠. 얘네 둘에게 이러한 명료한 도덕적 기준이 applied, 적용이 될 때 됐어요? 여기 가로 닫고요. 이 첫 번째가 fulfill,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야. 이거 외워. 이 첫 번째 대상이 아마 충족을 시킬 거다. 그것들을 더 큰 정도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보다. 하여튼 이럴 때 비교할 때 한 개체가 다른 개체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만 우리는 그렇게만 올바르게 판단이 되어야지 동물이랑 식물이랑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Therefore 같은 말 뭐야? hence. 따라서 이 두 어떤 존재, 이 두 존재는 뭐 해야 되냐면 fall within, 어디에 맞아 떨어지다 이런 거야. 맞아 떨어지다, 포함되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 바로 도덕적 기준의 application, 적용 range, 범위 안에 항상 들어맞아야 된다. 즉 도덕적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동물이라든지 식물을 우리는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However, 그러나 이것은 would not be the case. 이런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만약 언제는 들어맞지 않냐? 우리 사람만이 지금 뭘 받고 있다? are being judged. 요거 얘는 뭐라고 하냐? 판단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여기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빙을 가운데다 넣어주는 거야. 우리 사람만이 판단되는 중이다. 뭐 하다고? superior, 우월하다고. 여기서 to는 뭐뭐 보다 이런 소리야. 우리 사람만이 누구보다? 바로 동물이나 식물들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해 라고 말하면 이것은 케이스에 들어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since, 왜냐하면 since는 우리 because의 뜻이 있죠. 왜냐하면 the latter, 우리 letter 이거 외우세요. 얘는 후자야, 후자. 우리 전자, 후자 할 때 후자란 뜻이야. 알겠지? 이 후자는 누구야? 이 동물과 식물들은 애시당초 도덕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도덕적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얘가 33번이야. 굉장히 너무 뻔한 얘기를 어렵게 써놨죠. 이런 아티클을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모의고사를 출처를 딴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꼼꼼하게 해석해 주시고요. 주제 5개, 제목 5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요약문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모르고 요 해석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장 넘길게요. 여러분 끝이야 이제 얘라. 왜냐? 34번 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34번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 모의고사에서. 우리 빈칸 추론. 요것만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건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굉장히 난이도가 difficult, hard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은 이거 해석하기 전에 쌤이 약간 배경 지식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즘 우리가 뭐가 유명하냐면 우리 챗GPT랑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중간에 뭘 합니까?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챗GPT가 대화할 때는 인간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챗GPT는 뭔가 옛날 버전은 기계적으로 뭔가 대답을 해줬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인간이 챗GPT랑 대화할 때 야 이거 기계랑 대화한다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챗GPT가 발전을 해요. 얘가 이제 발전을 해서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요런 말 있죠. 요런 말들을 챗GPT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요런 말을 느낄 때 굉장히 이질적이지가 않겠죠. 이질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얘 생각보다 발전 많이 하네. 이거 뭐라고 할까? 동물적이 아니라 뭐야? 굉장히 사람처럼 말하니까 동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 라는 요 말을 요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ause filler라고 해요. pause filler를 한국말로 하면 뭔 뜻이냐면 뭔가 일시, 정지, 필러가 채우다잖아. 그러니까 채우기라는 버튼인데 여러분 잠깐 대화가 정지됐을 때 그 침묵을 AI는 채우려고 노력하죠. 다시 갈게. 우리 챗GPT랑 인간이랑 대화할 때 우리 계속 24시간 대화해요? 24시간 대화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잠깐 얘랑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 잠깐 중지하는 상관이 생겨요. 그러면
잠깐 침묵의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 생기죠. 근데 이 침묵적인 상황을 이제 챗 GPT가 인간이 침묵하는 걸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챗 GPT는 일시정지 채우기라는 퍼즈 필러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약간 요런 말로 약간 챗 GPT가 표현할 때가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벌써부터 어렵잖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예요. 쌤이랑 한번 같이 가볼게요. 해볼게요. 그러한 artificial, 얘가 인공이죠. 약간 인공지능 퍼즈 필러라는 기능이 있대요. 이거는 머신, 여기 빼기가 있어요. 원래 generated, 그러니까 기계 생성형 supplements, 보충, 어떤 보충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 AI 기계가 뭔가 생성해낸 이런 보충적인 표현이래요. 이거 라는 말을 우리 인간한테 해준다는 거야, AI가. 이런 말들을 인공지능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 얘네가 silence, 우리 인공지능과 우리 챗GPT와 인간이 대화하다가 잠깐 멈추는 이 침묵의 순간이 있으면 이 AI가 그 침묵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즈 필러, 요런 말을 그 사이사이에 껴넣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이런 AI가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이 도와준대요. 뭔가를 생산할 때 도움이 된대요. 좀 더 natural, 자연스러운 사운딩, 소리에 여기 카덴스라고 하면요, 얘가 억양이라는 뜻이야. 억양. 같은 말은 이제 액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액센트 쓰세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인간과 챗GPT가 대화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소리의 억양을 뭔가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게 이 AI의 희준님, 제이님, 요런 말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 속에서요? 머신, 여기 generated 이렇게 가는 거야. 기계가 생성한 어떠한 스피치 패턴에서 AI가 잘 쓰는 거래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퍼즈 필러라는 기능은요, 그래서 도움이 된대요. 컨빈스, 뭐 할 때요? 설득시키다 라는 뜻이죠. 설득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AI가. 즉 AI의 인간 인터로큐터 하면 대화 상대방이라는 뜻이야. 상대방,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의 대화 상대방이랑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AI가 잘 써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인터로큐터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AI랑 지금 AI의 상대방은 누구야? 우리 인간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근데 여기,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지워봐. 뭐라고 설득하냐면 여기 that을 세모를 쳐야 돼요. 대절. 우리 인간들에게 AI가 뭘 설득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냐? 그들이 지금 engaging with, 참여하고 있다. 됐어요? 지금 AI가 우리는 주인님 또 다른 인간과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인간들을 뭔가 이렇게 믿도록 얘네가 설득할 때 되게 도움되는 방법이 라는 이 퍼즐 필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얘들아, 첫 번째 문장 미쳤잖아. 근데 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 AI의 이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AI가 지금 라는 말을 배워서 따라하는 거잖아? 이 silence, 이 침묵이 오가는 상황에서 AI가 보여준 이런 인간성은 emerge, 등장합니다. This context, 이런 맥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 Not least, 적지 않게, 이런 뜻이야. 뭐 때문에 AI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짧은 기간의 어떤 침묵이 i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을 때? be interpreted,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대화할 때 어떤 짧은 어떤 침묵이 있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AI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밖에서 얘기를 해.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AI의 대화를 멈추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뭐 얘기를 하러 나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짧은 침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AI는 이런 짧은 침묵을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대요. 즉, 뭔가 thought, 사고, 생각, 즉 뭔가 생각을 위한 퍼즐, 멈춤이라고 할까요? 주인님께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 어떤 여기서 주인님이라기보다 AI도 지금 그거에 침묵이 있으면 그 침묵을 생각을 한대요. 왜 주인님이 지금 침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AI가 잠깐 멈출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침묵 상황에서 AI의 이런 인간성이 뭐라고? 이라는 말을 AI도 한다고 했잖아? 이런 게 그런 상황에 emerge, 등장을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reinforcing 하면 강화하면서 여기 앞에 컴마가 있으면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강화하다. 이런 걸 강화시켜줍니다. 즉 이러한 illusion, 환상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환상을 강화시키냐? 대신 꾸며줄게. 이런 환상을 강화시켜준대요. 이런 기능이. 즉 기계가 지금 챗GPT 이 기계가 나도 역시 뭐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런 침묵을 오히려 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responding. AI가 뭔가 응답을 하기 전에요. 됐어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인간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뭔가 생각을 할 때 말을 안 하잖아. 우리 인간도 생각을 할 때 말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AI도 대답하기 전에 AI도 역시 침묵 상황에서 나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이라는 말을 하고 아라는 말을 잠깐 붙인 거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야. 굉장히 우리 챗GPT가 굉장히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침묵의 그 순간에서 나올 수 있는 라는 말을 AI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야. AI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침묵을 유지해 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이슈, 문제가 있대요. 어디에 기술적인 문제냐? flagged in 하면 어디에 깃발이 꽂혀졌다 이런 소리거든? 어디에 깃발이 꽂혀진 기술적 문제가 있냐? AI의 형편없는, 요 풀을 가난한이라고 하지 말고 형편없는 약간 요런 식으로 AI의 형편없는 핸들링, 처리. 무슨 처리? 예를 들어서 AI가 짧은 침묵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AI랑 대답하다 보면 좀 더 higher duration, 굉장히 더 길어진 duration, 지속시간. 그러니까 AI랑 대화를 너무 상당히 막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동안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상당히 높아진 지속시간이라든지 frequency, 어떤 빈도, 그러니까 더 높아진 지속과 이런 빈도의 어떤 silence, 이런 침묵이 있는 거야. AI랑 지금 잘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잠수를 타는 거야. AI랑 대답 안 하고. AI랑 켜놓고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한 거야. 근데 이런 걸 할 때 AI는 처리를 형편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부터 깃발이 꽂아진 그러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이 기술적 문제는 이런 뜻이고, 이거 보세요. No less than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할까? 뭐뿐만 아니라 이 기계의 어떤 inference, 추론. 여러분들 이거야. AI랑 대답할 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잠수를 탔어. 그럼 AI는 inference, 뭘 해야 돼?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추론뿐만 아니라 무슨 추론을 해야 되냐면 요 대신 꾸며주자. 이렇게 AI는 이런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즉 silence, 이 침묵이 can be filled with, 채워질 수가 있겠구나. 뭐로? 이 침묵을 relevant, 적절한, 요 relevant는 적절한 이야기야. 주인님께서 지금 1시간 동안 잠수를 타셨는데 내가 이 긴 침묵의 시간을 적절한 어떤 사운드, 소리로 뭔가 채워질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conversational, 대화적인 상황에서. 됐어? 요렇게 AI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든 그 침묵을 AI는 적절한 소리로 채워넣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런 데서 온 이러한 기술적 이슈, 문제들은 얘가 주어야,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걸로 드러났다. significant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이거야. AI가 짧은 침묵일 때는 그냥, 여기 봐봐. 퍼스필러처럼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야. 저도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 근데 AI랑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막 1시간 이상 동안 침묵이 지속되잖아? 그럼 AI는 이제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야. 주인님께서 왜 침묵을 계속 오랜 시간 하지? 뭔가 적절한 소리로, 여기 나오죠? 여기 relevant 사운드. 이 적절한 소리로 뭔가가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 AI가 inference, 추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침묵의 오랜 지속시간과 이런 빈도를 AI는 잘 처리를 형편없이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AI는 요거를 그러니까 긴 침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이러한 긴 침묵의 맥락에서는 AI는 아마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뭘 시작하냐면 인식하는 걸 시작한대요. 뭐라고 인식하냐? 이 침묵을요. 나데이버피 아시죠? 침묵을 뭐로 인식하냐면 잘 보세요. absence는 우리 없음, 부재. 그러니까 주인님께서의 뭔가 부재하셨구나. 주인님께서 지금 자리를 나가셨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침묵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AI는
인식을 한대요. 주인님께서 1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AI한테 왜 1시간 동안 침묵을 한 줄 알아?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 AI랑 대답 안 하고 친구랑 카톡을 1시간 동안 할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이거든? 주인님께서 잠깐 부재 중이시구나 라고 해석을 AI는 안 하고요. 요러한 1시간의 침묵 시간을 주인님께서 1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건 의미 있는 뭔가를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AI는. 얼마나 멍청합니까? 됐나요? 그래서 yet 그러나 얘들아 yet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AI의 이런 컨퓨전 혼란 뭐 할 때 혼란이냐? when 뒤에 pp가 나오면 우리가 요렇게 했죠. 여기 사이에 항상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어. pp 앞에. 즉 제시될 때, 프레젠트가 제시하다니까 제시될 때야. 즉 뭐로 제시될 때? substantial, 상당한. 따라서 여러분들 그러나 상당한 오랜 시간의 이런 침묵에서 제시될 때 오는 이런 AI의 혼란. 됐나요? 여러분 이거 좀 더러우니까 쌤이 이거 보세요. 일단 더러우니까 쌤이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보세요. 제시될 때. 즉 상당한 침묵에서 어떤 제시될 때 AI가 느끼는 이런 혼란.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얘도 주어예요. 그리고 AI의 이해. AI는 아까 뭐라고 이해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거 대신 꾸며주면 되죠. 뭐라고 이해한다고? AI는 그리고 짧은 브레이크 태그. 약간 짧은 멈춤 태그. 여기서 짧은 멈춤 태그는 이거야. AI가 약간 요런 말들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 짧은 멈춤 태그가 are equivalent. equivalent는 뭐뭐와 동일한이라는 영어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이 AI의 짧은 침묵이 뭐와 동일하다? 즉 보컬 마커. 보컬은 음성이란 뜻이고 마커는 표시라고 할까? 뭔가 짧은 음성 표시 such as 예를 들자면 여기 뒤에 나올걸? 아니면 요런 말들. 여기 괄호 닫을게요. 그러니까 AI가 사용하는 와 같은 이런 음성 표시 있죠? 이거랑 똑같대요. 됐어요? 이거랑 이 짧은 태그가 똑같다라는 거에서부터 오는 이 AI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 AI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AI는 혼란을 겪는다고 했잖아? 얘가 주어야 이런 혼란은 indicate가 동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AI가 지속적으로 preference 뭐 한다? AI는 뭘 선호한다? 바로 사운드 소리를 선호한다. 얘가 주제야. AI는 뭘 선호한다고? 이 소리가 주인님께서의 이런 소리 주인님의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AI가 계속 선호하고 기다림이다 라는 것 이런 걸 훨씬 좋아한다는 거야. over 여기서 얘들아 이 over는 뭐뭐보다 이런 소리야. 뭐보다도요? silence 침묵보다도 AI는 주인님의 소리와 질문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즉 뭐보다요? presence 주인님께서의 어떤 존재하시는 것 주인님께서 존재하는 걸 더 선호한대요. 여기 over도 똑같아요. over도 뭐뭐보다야. 뭐보다? 부재보다도 주인님이 없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게 좋고 침묵보다는 사운드, 소리 이런 질문 같은 게 있는 걸 AI는 훨씬 더 preference, 선호를 한다라는 걸 indicate, 보여주는 글입니다 라는 글이야. 완전 미쳤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몇 개 안 했는데 38분이 지나갔죠. 여러분들은 얘가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안 되면 2번 듣든 3번 듣든 계속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이 글 자체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제 챗GPT한테 이걸 붙여놓고 이 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이걸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거든. 그런 작업까지 공부하면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방금 얘기한 건 공부법이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같은 입장이라면 쌤은 챗GPT에 이걸 이렇게 입력해서 공부를 한다. 주제 5개, 제목 5개, 마지막 요약문 5개. 쌤 공부법 아시죠? 일단 선생님 지금 요 35번 가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요 강의를 선생님이 2번째 강의로 올려놓을 거고요. 2번째 강의로.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35번에서 선생님이 요 40번까지 마무리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9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